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죠. 호르몬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라는 거. 이 호르몬은 내 분비 샘에서 합성이 된 후 분비가 되죠. 특정한 관을 통해서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운반되고요. 표적세포 혹은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호르몬은 신경과 다르게 지속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활동을 조절하고 결핍증도 있고 과다증도 있다. 그리고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식 발생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번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운반된다. 옳은 문장이고요.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된다. 외분비샘은요, 침샘, 눈물샘, 젖샘 이렇게 특정한 관을 통해서 분비되어지는 물질이 합성되는 장소를 우리가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호르몬은 특정한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의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된다고 했죠. 2번 옳지 않은 내용. 3번 신경계에 비해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고요. 4번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하고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정답은 2번.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게 되면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는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신경은 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작용 범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호르몬은 범위가 넓고요. 신경은 상대적으로 좁죠.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비교하면 호르몬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신경은 지속성은 빨리 사라지게 돼요. 전달 매체 호르몬은 혈액 그리고 신경은 뉴런. 특징을 본다면 호르몬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는 반면 신경은 특징적인 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시냅스 이전에 축상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에 가지돌기 쪽으로 전달이 된다. 보기의 기억,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은 호르몬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효과의 지속성은 호르몬이 더 크죠. 옳지 않은 문장. 신경은 호르몬보다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 전달에는 모두 화학물질이 작용한다. 신경의 경우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아세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실상 하부와 내분비샘 A, B를 나타낸 것이고요. 단 B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A, 뇌하수체 후엽이 되는 거고 B가 전엽이 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나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등이 분비가 되고요. 1. A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전엽이 아니라 후엽. 2. A에서는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항인형 호르몬, 즉 ADH가 분비가 되죠. 2번 옳은 문장. 3번 B에서는 생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 분비되고요. 4번 B를 제거하면
물질 대사가 억제가 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 되는 거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뇌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즉 TSH가 분비돼서 갑상샘을 자극시켜야지만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B를 제거하면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억제된다. 5번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사람의 내분비샘 A, B, C의 이름과 그리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A는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샘 자극 방출 호르몬 TRH와 무심거질 자극 방출 호르몬 CRH 등이 분비되죠. B는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지고요.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부심거질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호르몬 여러 가지가 분비되죠. 후엽에서는 항잉 호르몬,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리고 자궁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 등이 분비가 되고요. C는 갑상샘이 되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이 분비되고요. E는 이자. 이자의 란게르 한셈,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그리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D는 부신이 되는 거죠. 부신도 겉질과 속질이 있고, 겉질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는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하죠. 속질은 이제 에피네프린, 혈당량을 증가하거나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호르몬 등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몸의 생장을 촉진을 하고요. 뇌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생장 호르몬이 되겠네요. 이름을 쓰고 성장기 이후에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의 이름은 말단 비대증. 질환의 이름처럼 말단이 비대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얼굴, 손, 발 등이 이제 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온도 조절기가 냉방기를 작동을 하고, 냉방기가 작동하면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온돌기 조절기가 냉방기의 작동을 멈추게 되고, 냉방기 작동이 멈추고 실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시 냉방기가 작동되고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고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냉방기의 작동을 멈추고, 그러면 다시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계속 반복적인 거죠.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생명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음성 피드백 조절이 되는 거죠. 음식을 입에 넣었더니 침이 나왔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요. 날씨가 변해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음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음성 피드백에 의한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음성 피드백 조절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네요.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A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호르몬 B를 분비하고요. 이 호르몬 B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분비하고 티록신이 표적기관에서의 세포 호흡을 증가시키면 다시 체온이 상승돼서 호르몬 A와 호르몬 B의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억제가 되다 보면 또 다시 체온이 설정점 이하의 온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또 분비하고 표적기관에서의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겠죠. 그럼 또 체온이 올라가면 음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 A와 B의 분비를 또 억제시키는 거고, 호르몬 A는요, 갑상샘 자극 방출 호르몬, 우리가 TRH라고 하죠. 호르몬 B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되는 거고, 호르몬 C는 티록신이 되겠네요. 기억, 호르몬 A가 TRH면 호르몬 C는 티록신이다. 예, 옳은 문장. 는 혈관에 호르몬 B를 주사하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A의 분비가 촉진된다. 호르몬 B를 주사하게 되면 호르몬 C인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체온이 상승하니까 호르몬 A인 TRH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거죠. 디귿, 혈액 속 호르몬 C, 티록신의 농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어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 이자에서 호르몬 A가 분비되고요. 이 호르몬 A에서 포도당이 간세포의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네요. 호르몬 A는 인슐린,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호르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르몬 A인 인슐린은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도 하지만 혈관의 혈당을 간세포나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번,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죠. 2번,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 되는 거고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3번, 운동을 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랑관계에 놓여있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4번,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는 에피네프린이 있다.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 5번, 이자에서 분비되는 다른 호르몬과 기랑관계에 놓여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 있죠.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가 반대의 과정, 즉 기랑 관계에 놓여 있다. 즉 기랑작용을 한다. 정답은 5번. 가는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한 후 시간에 따른 포도당과 호르몬 X의 혈중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식사 후 혈당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X는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할 때 호르몬 X의 양은 감소하고 있어요. 호르몬 X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글루카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X,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 X는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 니은, X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디귿, 글루카곤은 체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즉 체세포의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경로를 나타냈죠. 추울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열이 빠져나가는 열 발산을 억제되고요. 그리고 열 발생은 촉진을 시켜야 돼요. 열 발산을 억제하는 방법은 잇모근이 수축을 해야 된다. 그럼 잇모근이 수축되면 땀구멍이 막히게 되고요. 땀구멍을 통한 열의 방출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부 아래 혈관, 피부 밑 혈관이라고 할게요. 피부 밑 혈관이 수축돼서 피부 밑 혈관의 혈액의 흐름으로써 열이 체외로 발산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거고요. 이때 잇모근이 수축하는 과정, 그리고 피부 및 혈관이 수축되는 과정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열 발생이 촉진되는 것은요, 피부 떨림이 있고요. 그리고 물질대사 촉진을 통한 열 발생량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나 혹은 티록신이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경우도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보기에서 기억, A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이 있다. A는요, 갑상샘을 자극하고 있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받으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경로 B도 볼까요? 경로 B는 교감신경에 의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된다. 경로 C는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발산을 억제시킨다. 보기에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B에 의해 체내 열 발생량이 증가가 되죠. C는 부교감신경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 그림은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를 통한 피부 근처 혈관의 확장에 의해서 열 발산량이 증가가 된 거죠. 열 발산량의 증가, 피부 및 혈관의 확장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혹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됨으로써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열 발산량이 증가시킨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시상하부 B로부터 간 열 발생량 감소, 물질 대사가 억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가 되었다. 혹은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감소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 과정은 더울 때 일어난다. 옳은 문장. A로 인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된다. 예, 옳은 문장이죠. 디귿. B로 인해 물질 대사가 억제가 된다. 정답은 5번. 체온 조절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었다. 이거는 저온 자극, 추울 때 열 발산을 억제하는 방법. 나는 근육이 떨렸다. 추울 때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근육이 떨리고 그 마찰에 의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다 땀 분비의 증가. 땀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체온에 있는 열을 발산시키죠. 그래서 다는 더울 때. 라, 물질대사 촉진. 물질대사가 촉진된다는 것은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일어나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가나, 라. 정답은 4번. 어떤 원인으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였다. 혈장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때 일어나는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삼투압 조절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됐을 때, 그럼 혈장 삼투압이 증가됐을 때는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촉진, 그 결과 수분의 흡수 촉진. 그러면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높은 소량의 오줌을 배설하겠네요.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낮았다.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가 억제되는 거고, 그래서 ADH 분비량이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수분의 제흡수, 흡수, 억제. 그럼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낮은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 거죠.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요, 오줌의 삼투압이 더 높아야 되고요.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요, 오줌의 삼투압이 더 낮아야 된다. 혈장 삼투압 높다, 오줌의 삼투압 더 높다. 혈장 삼투압 낮다,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더 낮다. 높을 땐 더 높고 낮을 때는 더 낮고, 높을 때는 소량의 더 높은 오줌, 낮을 때는 다량의 더 삼투압이 낮은 오줌. 기억, 기억에서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된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으니까 ADH의 분비의 촉진에 의해서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니은, 과정 니은에서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하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겠죠. 디귿, 짠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조절 과정이다. 그렇죠. 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장의 농도,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는 거고,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되어서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더 높은 소량의 오줌을 배설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상 수준의 혈장 삼투압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삼투압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하겠죠.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으니까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되는 거고, 그러면 소량의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더 높은 오줌을 배설하겠네요. 2번, 물을 많이 마시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항유형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 거고, 그 결과 수분의 제흡수가 억제돼서 다량의 혈장 삼투압보다 더 낮은 묽은 오줌을 배설하겠네요. 3번,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하겠죠. 4번,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면 항이형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옳지 않은 문장 4번. 그 다음 5번 볼까요? 항인형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의 제흡수량은 증가를 한다.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체내 수분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흡수를 통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